있어요. 맞습니다. 예. 벤자민 월커슨 박사님, IBM CPU 설계자이십니다. 우리 수고스러워 모시겠습니다. 저도 얘기할 때는 북치지 마세요. 북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때는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 되뇌를 쓰세요. 그냥 감정만 쓰지 마시고 되뇌를 쓰세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해를 하면 평생 갑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외운 거는 달달 외운 거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시작이 50년 전에 한국에서 시작됐고요. 대내를 망치는 전략으로 좌파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172년 전에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거냐? 그게 증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하면서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개처럼 짐승처럼 사람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이게 개싸움을 하고 시킨 거예요. 금수저, 흑수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짐승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짐승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먹는 거밖에 몰라. 그 다음에 배려심이 없어. 굉장히 포악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흥분되면 싸우게 돼요. 개가 어떻게 되죠? 개 밥그릇을 뺏기면 물어요. 왜 좌파 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자기 밥그릇을 뺏어서 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산주의가 맨 처음에 172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타깃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칼 막스가 어느 나라를 바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소련이 아니에요. 영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그때 산업혁명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융자본주의가 나왔지만 산업혁명을 통해가지고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갖고 노동자들도 더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칼막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증오를 자꾸만 집어넣은 거예요. 왜 내 거를 뺏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왜 2차 산업혁명 때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노동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국이 그렇게 제일 먼저 타겟인 영국이 공산주의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좀 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때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영국에다가 기독교 복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 그러면 칼 막스는 어떤 놈이냐? 공산주의자 어떤 놈이냐? 진리를 대응하겠대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하고 맞서겠다고. 결국 그거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전까지 온 거고, 그것 때문에 한국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 10년 전에 한국 다시 와가지고 선교사로 왔어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중국 애들이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원래 북방 저기 어디에요? 몽골 쪽에 피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이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비만민족을 한족들, 중국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지금 몽골 쪽에 징기스칸 쪽에 있고 한국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있으면 이게 3대로 연결이 됐던 거예요. 이런 밸런스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성계가 잘못했어요. 이성계가 그때 4대주의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적국으로 남고 싶어 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 정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좌파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원래 공산주의의 고향이 박헌영 공산주의의 고향이 그러니까 조국이 어디냐면 소련이에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종주국이 자기 조국이고 그 다음에 박헌영이 두 번째 조국은 어디냐? 북한이었고 세 번째 조국이 사는 곳인 남한이었어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의 조국은 또 어디일까요? 차이니스 커민트런이라는 말이에요. 중국 국제공산당원들이 이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국제공산당 당원들이 중공이 지금은 어디에 뭐라나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중공이 이제 저기가 됐어요. 공산주의 정주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혼밥을 먹어가면서 여기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혼자 밥을 처먹으면서 그건 먹는 거 아니야? 그건 처먹는 거지. 처먹으면서 왜 쩔쩔쩔쩔 내냐? 거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대주의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나라를 갖다 바쳐야 돼. 결국 소련이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완전히 위성 국가로 만든 것처럼 한국을 위성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다 작전을 짜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이론이고 썰이냐? 그러면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지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냥 생각은 이론이 될 수 있어요. 이론은 이랬다 안 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만든 시스템이 과연 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그렇게 그 결과를 보면 그게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봉규 TV에서도 한번 나가고 그다음 백스터에서 나가고 제 PW 세미컨덕터 락스라는 그 유튜브에다가 또 내보냈어요. 어젯밤에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내보내고 이봉규 TV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지금 왜 전자개표를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전 세계가 전자개표를 나갔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드웨어로 만들었으면 한 번 만들어온 거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속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컴퓨터를 쓰게 되면 임의대로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시스템을 보면 거기에 ARM 아키텍처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저기 뭐예요? 그 노트북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예요.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10 채널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바깥에다가 자일링스라는 그 하드웨어 칩을 썼느냐? 그것은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예요. 게이트라는 건 라지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왜 썼느냐? 그것은 부정을 하기 위해서 전용 시스템을 만들려고 쓴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다가 빼내고 이 안에 프로그램에는 정상 프로그램만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사이에 해킹을 쓰는데, 해킹이 그 네트워크를 통했는데 와이어리스로 들어오든 USB로 들어오든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너무 개구멍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딱 들어오면 중국에서 바로 해킹해서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꺾는 상태를 바꿔버려요. 순식간에 바꿔버려요. 그러면 들통나면 어떻게? 그냥 파워만 껐다 키면 돼. 그러면 전혀 증거가 안 남아요. 증거 인멸용으로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는 뭐냐? 부정선거용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부정선거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를 가지고 투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 경찰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밥줄이 좀 중요하지만 내 권리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내가 뽑을 수 있는 대통령을 못 뽑고 자기 그냥 어느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된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 그 전에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평준화에 대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향 평준화는 하지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당 독재라고 하는데 70년을 했는데도 못 풀었어. 그러면 만약에 나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말고 다른 민주주의가가 있는데 그거기까지 공산주의를 만들어야지만 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화하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지금 좌파애들이 뭐가 털려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양심 있어서 창피할 텐데 창피하지 않아.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끝까지 다 죽이는데 그냥 남을 갖다가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안에서 허평은 지금 그분은 자기 형이 공산주의자였고 자기 동생도 공산주의인데 이분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이념이 틀리면 부모, 형제, 자식까지 다 죽여라. 이게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겠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무섭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끝까지 전 세계를 촉구할 때까지 공산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 차이가 날까요?
멍청이가 할까요?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그래 너는 너대로 네 이념대로 나는 내 이념대로 살겠다.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고 똑똑한데 누구예요? 그렇게까지 침략당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년을 동안 지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지구에서 하지 마세요.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전략이 바뀌었어요. 전략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지금 뒷배경이 뭐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다시 저는 선교사인데 그 선교적인 얘기로 한다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고, 한국이 왜 거기에 끼어들었느냐? 한국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 살려요. 결국은 어디까지 살려야 되냐면 중국 사람도 다 살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살려가지고 다시 전 세계 그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유태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유태인보다 IQ가 11 높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세계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망해요. 그리고 그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쓴뿌리 공산주의 3대에서부터 5대까지 걸쳐서 있던 공산주의 쓴뿌리, 그것을 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없애려면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죽어도 나는 공산주의 싫어. 이승덕이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그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되게끔 하느라고 이렇게 일이 크게 번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끔 기도하고, 진짜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답이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께 김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집회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힘차게 구호를 외칠 테니까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을 피시고.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했다. 죽어도 나는 공산주의 싫어. 이승덕이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되게끔 하느라고 이렇게 일이 크게 번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끔